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 18조 원 스텔스 기술이 관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협상의 회사가 오늘 선정됐습니다. 18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 얘기가 공식화된 것은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때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김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식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14년 전 일인데 그때 제가 청와대 취재할 때였고요. 제가 김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리포트 잠깐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49기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현대전은 첨단 공군력이 좌우한다며 국산 공군 장비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해야 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공군을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야 2015년, 이제야 사업자가 선정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고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FX 사업을 공군에서 담당했었던 예비역 대령, 권재상 공군 사관학교 명예교수 군사 전문가입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를 선정했는데, 로키드 마틴의 F-35E를 선정했는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이거는 또 뭐냐? 이건 어떻게 다른 거냐?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설명을 쉽게 해주시죠. 일단 지금 대한민국의 전투기들은 고성능인, 일단은 굉장히 하이로우, 그런 개념이 예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그 개념에 따르면 고성능 전투기는 해외에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것보다 성능이 아래이기는 하지만 숫자가 많이 필요한 전투기는 국내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해외 도입을 하는 게 작년에 사업이 됐던 FX 사업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한 세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게 KFX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람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18조 원 더 많죠? 숫자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차기 전투기 사업이 40대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 150여 대 이상을 생산을 하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봐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의지의 문제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종사들이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조국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전쟁에서 주요한 무기로 사용될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올릴 수 있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다는 거인가요? 실제로 잘 개발이 되면 수출의 길도 열릴 수 있나요?
저로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앞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14년 전그 시절에 결정되었다면 매우 우리는 넓은 시장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국제 전략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공전에서 기대되는 전투기의 성능이라든가 거기에서 추가돼야 될 무기들의 성능들이 개념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투기가 국산화가 돼서 앞으로 미래 시장에 나갈 때쯤이 된다면 틈새를 노리는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시장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주력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라고 하고요. 이번 3.5세대라고 하는데요. 4.5세대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김에 늦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걸로 개발을 해서 수출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KF-X가 바라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우리 기술력이라든가 상황도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어가던 사람이 달려가거나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터보프롭기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기 KT-1을 개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T-50이라는 제트 훈련기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201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순간에 건너뛰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준만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해외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외에 제품을 팔고 수출을 하고 어떤 기술들을 국내에 잠재적인 역량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과 그 다음 우리가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사이에 절충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4.5세대 정도다. 즉 그러니까 스텔스기의 기능을 100% 구현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스텔스 성능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충분히 우리가 기술이 쌓이고 할 때는 충분히 구현을 하겠다. 약간 이렇게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전략일지 모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스텔스는 레이더 탐지를 막는 그 기능이고요. 오늘 카이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카이가 팽팽하게 경합을 했는데 카이가 선정됐고요. 카이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14년 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바로 항공기 국산화 또는 미래 공중시장의 개입, 이런 목표를 두고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대기업들이 모두 다 항공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던 시절입니다. 그것은 마치 20세기 말에 21세기를 전망을 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음 세기에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산업 부분에 기초기술과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인 수준에서 통폐합을 시도를 해서 국가가 40%를 감당을 하고 그 당시에 상위 랭킹 기업 실적 3등 안에 있던 회사들이 20%씩을 내서
카이라는 항공회사를 새로 만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그때의 항공기를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산했던 모델도 없고 아이템도 없기 때문에 공군에서 필요로 하고 앞으로 미래 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은 것이 훈련기와 차기형 전투기를 공개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개념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는 그 당시 새로 창설이 되면서 그 당시 상위 3개 그룹에 있던 대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흡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경쟁에서 중요한 이번의 경쟁이 되었던 대한항공은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또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을 정비 지원해주는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견해의 차이와 미래 전략의 차이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참여를 해서 카이가 선택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뭐죠? 지금 화면에 나는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T-50과 FA-50입니다. T-50이라는 것이 훈련기로 쓸 때 T-50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나온 모형과 같은 기종입니다. 보여주시죠. T-50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FA-50이라는 경공격기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무장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서 충분히 어떤 지상 공격이라든가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T-50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무장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순순히 비행 훈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 카이가 그걸 개발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카이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당시에 해외 도입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F-16이라고 국내 생산을 한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절충교육 형식으로 해서 미국의 지휘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공군의 필요도 높여서 더해서 훈련기와 같이 쓸 수 있는 기종을 만들겠다고 나온 게 T-50입니다. 이거는 세대 구분하기도 힘들지만 굳이 이 얘기를 하면 4세대 이상, 그래서 4.5세대와 4세대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4세대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공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리, 한 100km 있는 정도 거리에서 미사일을 쏴서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느냐 아니냐고 4세대고요. 그 다음 4.5세대는 안에 있는 장비들, 레이더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얼마큼 잘 탑재가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달려있는데 결국 요즘 전투기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좋은 항전 장비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전투기의 가격과 성능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35로 선택된 차기형 전투기하고 공군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KF-X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전투기 설계 개념상의 차이입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F-35는 미국이 서방에서 전 무기를 쓰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목표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전투기들을 다 한 가지로 규합을 해서 한 기종으로 써서 연합합동작전이 용이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보와 데이터를 나누어 써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전 능력을 극대화한 부분이고요. 가 만들고자 하는 전투기는 앞으로 사용할 한국군의 전투기가 F-35급의 고급 전투기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충분한 대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과거에 있었던 전투기를 약간 개량해서 과도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연습 겸 미래 전장에서의 수량적 부족 문제를 메우기 위한 개념으로 만든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의 개념으로 비교를 하거나 또는 전투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F-35 화면이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은 지금에 와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수정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FX를 도입하는 수준의 항공기는 우리는 고성능 항공기 하이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나 우방국들은 로컬 전투기의 3세대 대체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 개념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생각을 하는 전투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전투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제트 전투기들, 저는 세대 구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세대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전투기들의 미래 단선 연장선장에서 수적 부족 문제를 보완을 하면서 약간의 성능 향상을 꾀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전장에서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질 것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뜻이 있고요. 이런 전투기를 사고자 하는 나라들이 매우 견제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전투기의 성능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움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간형 성능을 보다 더 강조를 해서 하이급에 가깝게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기술과 자본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 방법과 추진 방법의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항공기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더 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더 들고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철학적 선택입니다. 어떤 전장에서 이 항공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항공기 성능 기대치를 분명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